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하노이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베리스 호텔 근처, 그러니까 하노이 올드쿼터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빠르게 서두르는 이유는 오늘은 제가 사파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사파는 이제 하노이에서 좀 서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지 갈 수 있는 장소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갈 거긴 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는 매우 이른 버스를 타야 되기도 하고 이른 버스 위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 건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 밤에 제가 출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시간이 애매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파를 어떻게 이동하는지와 사파에서 머물 호텔 1박만 딱 할 거거든요.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같이 떠나보실까요? 사파 여행입니다. 렛츠고! 네, 호텔에서 바이크 그랩으로 달려가지고 라멘사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카페고요. 네, 요렇게 생긴 카페인데 브랜드 카페인 것 같아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근처에도 비슷한 이름의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있네요. 사실 여기 카페 앞에 보면 지금 외국인들 앉아있죠. 저랑 비슷하게 아마 사파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미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6시 10분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지금 5시 한 45분이니까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대로변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바로 빠질 건가 봐요. 사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말이죠. 사파는 이제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하노이 쪽이랑 북부 쪽의 관광지를 이야기한다면은 하롱베이 많이 거론하시고 하이퐁 아니면은 뭐 닌빈 뭐 이런 지역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사파가 많이 뜨고 있다고요. 사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간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온도가 낮고 시원해요. 어떤 경우에 아침엔 좀 춥다고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백에다가 오늘은 긴팔을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많이 안 추울 것 같은 날씨를 보니까 내일 좀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긴팔도 한번 챙겨 왔습니다. 지금은 반팔인데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파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출발 기준으로는 약 6시간 정도 편도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꽤 멀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출발을 하는 거고요. 제가 1박을 한다면 내일 1시 정도 버스를 타고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사파에서의 체류 시간은 한 24시간? 딱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사파에서 많은 걸 보여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떤 지역인지 어떤 분위기의 장소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영상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6시 반에 출발을 하는 버스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버스에 탑승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슬리핑 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누워서 가는 거. 저 또 이제 베트남 와가지고 슬리핑 버스는 처음 타보는데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시간이 되니까 버스가 왔네요. 이 분홍색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아요. 뭐 사파를 가는 버스는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클럭을 통해서 지금 예약을 했고 그거 이외에도 기본적인 버스나 셔틀 같은 거 아니면 리무진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화면에 잠깐 하나 어플을 띄워 드릴 거예요. 이 어플로 예약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한국 분들이 처음 이용하시기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클록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 일반적인 버스 어플 예약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조금 더. 근데 이쪽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는 걸로 했어요. 버스 디자인 근데 정말 화려하다. 네, 저는 지금 사파로 가는 길에 휴게소로 추정되는 곳에 들렸습니다. 네, 음식도 팔고요. 뭐 여러가지 음식도 팔고
뭐 간식거리 뭐 여러가지 있네요. 크진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전부고, 화장실 저쪽에 WC라고 써있는 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유료입니다. 네, 3,000동을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돈 치면 한 200원 정도죠. 유료 화장실이 있다는 거. 저도 화장실 때문에 내렸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안 내렸을 것 같고, 어차피 어제 저녁을 좀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점심 때까지는, 도착할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라서 여기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휴게소라고 해도 그래도 뭐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세요.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좀 대기했다 갈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당 떨어지지 않게 요깃거리만 사서 차에 타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사파에 도착을 했습니다.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1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걸린 시간은 6시간 반 걸렸네요. 6시간 반 동안 누워있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겨워. 뭐 자다 깨다가 놀다가 굉장히 지겹습니다. 일단 사파 풍경 어때요? 지금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하노이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르죠. 하롱베이랑도 또 다르고요. 여기는 해발 1650m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야, 아직은 제가 산 중턱에 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되는데 좀 다녀봐야지 알겠죠? 여기서 나중에 다시 버스를 타야 되니까 여기 위치를 잘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머물 호텔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오늘 사파에서 머물게 된 호텔이 저기 멀리 보이죠? 사파 캡슐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위에서 보셨다시피 언덕이에요. 제가 지금 걸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여러분들은 감도 못 잡으실 거예요. 와, 언덕 끝에 있네. 나중에 시내 내려갈 때 내리막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올라올 때는 뭐 택시가 됐든 바이크가 됐든 뭘 잡아 타고 가야 되지 싶어요. 와, 씨 높다. 네, 지금 잠깐 캡슐 호텔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왔고요. 지금 낮이니까 떠들 수 있지 밤에는 시끄럽게 구이면 안 될 것 같죠? 방은 잠그는 건 여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잠금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옷걸이가 있는데 사용은 안 할 것 같고요. 더운데 에어컨은 안 나오네요. 근데 내일 또 밤이라서 춥다니까 뭐 에어컨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작죠? 사진으로 이미 보였을 거예요. 충전은 이렇게 USB 포트도 있고 일반 충전 포트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에어컨일 줄 알았는데 뭐가 나오진 않네요. 그리고 조명은 뭐 이 버튼을 이용해서 켰다 껐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작은 금고도 있고 바깥쪽에도 사물함이 하나 있습니다. 수건은 1인당 한 매 제공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달라고 하면 한 매 정도는 더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불은 이렇게 베개랑 쿠션이랑 이불 이렇게 하나 줍니다. 한번 누워볼까요? 으쌰. 누우면은 조명이 사이버틱해요. 생각보다 혼자 눕기에도 넓습니다. 넓죠? 뭐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슬리핑 버스 생각하면 이 정도면 완전
초혜자, 초초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쁘지 않네요. 아, 좋아. 객실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테라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쉬는 경우도 있고, 제 객실이 마운틴 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바깥을 보면 또 뷰가 보이는데, 어차피 방에서 문 닫으면 뷰가 보이는 건 아니라서 마운틴 뷰라는 건 그 층에서 마운틴 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시내가 살짝 보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좋다. 힘들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호텔이긴 하지만 그래도 캡슐 호텔 겉보기에 비해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머무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캡슐 호텔에서 1박하고 이제 호텔을 떠납니다. 아침 7시에요. 오늘 날씨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안개가 많이 껴서 멀리 보이진 않네요. 불편함 없이 하루 잘 지냈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사파행 슬리핑 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머물고 있었던 그 호텔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파행 슬리핑 버스, 어떻게 보면 제가 베트남 와서 슬리핑 버스는 처음 타봐요. 누워서 가는 버스는 처음인데 나름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슬리핑 버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6시간 지겹기는 해도 막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좀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조금 눕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1박을 했었던 지금 여기 호텔 사파 캡슐 호텔이라는 곳인데 캡슐 자체의 퀄리티는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1박 잠깐 머물고 가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준수하게 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같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캡슐 호텔은 좀 시끄럽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랑 같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좀 유럽 사람들인지 아니면 영어를 좀 쓰고 막 러시아어 비슷한 말도 쓰고 그러던데 새벽 2시까지 떠들더라고.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방음에 대한 부분, 여러 사람들끼리 방을 같이 공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캡슐 자체는 굉장히 아늑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덩치도 큰데 혼자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 같은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 욕실도 괜찮았고, 대신에 이제 일회용품 같은 건 전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빗이라든지 아니면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수건도 한 장만 주는데 아마 이거는 이야기를 하면 한 장 더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수건도 한 장만 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가격이 좋죠. 여기 캡슐 호텔은 일본 같은 경우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파의 캡슐 호텔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말고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한 15,000원? 1박에? 그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파를 배낭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한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격이 모든 걸 커버할 정도는 되니까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대로 된 사파 여행의 시작이겠네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